개혁신당은 10대 정책 중에서 정책 순위가 10번째로 탄소 제로와 에너지 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표시해둔 CF100 친환경 원전 생태계 구축, 친환경 원전 수출. 그래서 사실 개혁신당의 에너지 정책은 다 보면 원전 얘기뿐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 탄소 제로 에너지 정책에도 보면 노란색 처지는 민간 주도의 아리백. 우리가 아까 꼭 들어가야 될 핵심 공약 중에서 재생에너지를 공공이 중심에서 확대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민간이 그냥 기업들에게 맡겨놔서는 재생에너지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 에너지의 공공성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나 공기업들이 나서서 해야 된다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인데, 그거와 어찌 보면 이제 정면으로 상치되는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에서는 좀 우리가 필수적으로 요구했던 것들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저희는 국민의 미래하고 국민의힘 공약을 함께 좀 분석을 해봤어요. 왼쪽에 국민의 미래가 있고요. 정책 순위가 10번째네요. 내용을 보면 저희가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내용들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생활 속 탄소 감축, 플라스틱 다이어트, 이런 내용들이 있고, 오른쪽에 국민의힘 공약을 보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 정도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관위에 올라와 있는 게 되게 충분하지가 않아서 다른 공약집, 세부 공약집도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충격적인 공약들이 많았습니다. 5색 케이블카 적기 완공, 설악산 5색 케이블카 방문객 1000만 명 시대, 또 새만금 국제공항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불필요한 신공항 적극적으로 공약에 담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그 선관위에 올라 있는 정책 공약에서 첫 번째로 탄소 중립 경제로 전환, 22대 국회 제1과제로 기후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좀 2페이지에 걸쳐서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언급 분명히 있고요. 1만원 기후 패스, 그리고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설화하겠다, 국토와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각종 지역 개발을 중단시키겠다, SMR, 공항 항만 등 이런 것들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하겠다, 또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늘리겠다, 핵발전소 수명 연장 금지, 신규 건설 중단, 공공교통, 녹색교통 활성화. 오른쪽에도 보시면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도 어떤 위원회를 만들지, 어떤 법을 만들지 내용, 2030년 무상교통, 신규 공항 건설 금지, 광역철도 확대, 이런 내용들도 좀 세부적으로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왼쪽에 보면 정책번호 4번에 녹색전환,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이 있고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재생에너지 공공투자를 하겠다 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더불어민주당 보면 세 번째로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이 올라와 있네요. 민생 정책 안에 청년, 국민, 어르신 패스로 교통비 절감하겠다라는 대중교통 관련한 공약이 약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철도 도심 구간 지하화, 이런 공약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논쟁적인 부분이긴 해요. 그 외에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탈석탄 발전법을 제정하겠다. 저희가 요구했던 필수 공약 중에서 좀 일부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원전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지는 사실 언급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이제 한계가 있는데, 다른 데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문제적인 또 공약도 있었습니다. 민주당표 3대 핵심 사업, 가덕도 신공항 빨리 하겠다. 그리고 새만금 주요 사업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자, 새로운 미래는 빈 공백이 많았어요. 정책 순위로 6번째 기후위기가 있었고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 대한 언급 정도 있었고, 대중교통 6만원 무제한, 버스 완전 공영제 단계적 추진, 이런 교통 공약이 있었습니다. 선관위에 올라간 것이 충분한 내용이 담겨있지 못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세부 공약집을 또 살펴봤고요. 그 가운데 보는 것처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언급들이 있는데, 이미 기존의 법상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뭐 지원센터나 특별지구 정도의 언급이어서 약간 한계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기획재정부를 경제기후부로 개편하겠다, 이게 저희가 말했던 뭐 기후부총리 이런 것과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 함께 실었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석탄발전을 수차 폐쇄하겠다라고 언급이 있는데,
석탄 발전은 이미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목표나 수치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정책번호 3번에 3080 햇빛바람 정책 패키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을 이루겠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얼마나 늘릴지 그 목표를 언급하고 있고요.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 아울러 그 두 번째 정책 순위로 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 환경 파괴 방지 및 기후 극복을 위한 국가적 핵심 과제로 이 헌법안에 부각시킨다. 이런 언급들이 있었던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6개 정당이 언급이 되어 있고 비례 후보의 비율은 아까 녹색정의당이 3명으로 국민의 미래가 2명, 더불어민주연합이 1명씩 언급은 되어 있었어요. 조국혁신당도 있었죠. 다음이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기준이고 또 배점도 높습니다. 기후 공약의 우선순위와 국채성, 그러니까 전체 공약과 정책 중에서 얼마나 우선시하고 있고 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를 봤을 때 녹색정의당이 정책 공약집 안에서 제일 첫 순위로 기후위기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50점 했고 더불어민주연합이 세 번째, 네 번째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이 국민의미래, 개혁신당, 나머지 이제 새로운 미래가 있었고 조국혁신당도 상당히 이제 우선순위에 있어요. 30점, 나머지 10점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3대 핵심 요구, 필수적인 기후 공약이 포함되어 있는가? 탈석탄, 탈핵, 정의로운 전환, 공공재생에너지, 공공대중교통, 토건사업 안 하는 거, 신공항 안 하는 거, 개헌하는 거 이런 것들을 포함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개혁신당이 0점입니다. 개혁신당은 아예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국민의 미래하고 새로운 미래, 조국혁신당 좀 많이 불충분했던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이쪽 공약을 보면 정의로운 전환이나 기후위기 국회에 대한 거나 재생에너지, 교통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30점이고 녹색정의당이 적극적으로 탈핵을 얘기하고 있고 아울러 공항에 대한 것도 신공항이나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라는 토건개발 사업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점 배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감점 요인 마이너스입니다. 개혁신당하고 국민의 미래가 원전을 비롯한 여러 이제 토건 사업 관련된 것들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마이너스 50이고요. 더불어민주연합이 마이너스 30이고 나머지는 0점인데 기타 위성정당 여부 이것도 큰 감점 요인입니다. 위성정당이면 마이너스 50 아니면 0점. 국민의 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전부 이제 위성정당이어서 감점 마이너스 50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 합산을 했을 때 제일 낮은 점수가 국민의 미래네요. 예. 그 다음 낮은 점수가 개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그 다음이 새로운 미래, 그리고 그 다음이 조국혁신당이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정당이 녹색정당이었어요.